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신소재공학과로 오세요. 경영으로 오세요. 제일 신소재공학과가 좋은 거니까. 졌어 그 힘든 생활을? 이거 아니었잖아. 반갑고 제일 떨리는 두 명이 만나가지고 이거. 안녕, 나는 신소재공학과 24학번 박태준이라고 해. 안녕, 나는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2사학번 정재희야. 성시대 경영학부 24학번 김선진이야. 나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2사학번 이나연이라고 해. 자유전공학부 2사학번 이준혁이라고 해. 안녕. 난 슝슝이야. 나 알지? 오늘 너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 넌 내신이 몇 등급이었어? 전체 대시는 2.97이었고 국영수가 같은 거는 2.8 정도였던 것 같아. 전 과목은 2.4였었고 국영수학 과목은 2.2였던 것 같아. 최종 내신 2.32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2학년 때 수학 내신이 계속 1등급이었어갖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1.8에서 1.9 등급이었는데 2등급 대가 대부분이고 3등급 대도 많더라고. 너가 말했던 내신 3점대 친구가 바로 난데 총 내신이 3.64였어. 면접 질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 내가 면접을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제 탐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긴 문제점과 해결 과정을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제일 아무래도 기억에 남았어. 막 생각들이 기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뭐하지 하다가 한 10초 정도 정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때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 나는 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ESG 관련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꾸준히 ESG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ESG 활동이 기업의 이윤 증대를 늘릴 수 있냐 생각하냐, 아니면은 기업의 이윤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어. 나는 여기서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 교과목에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소비자 이미지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탐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탐구 경험을 살려갖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그리고 ESG 활동이 당장은 기업 이윤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이가 결국 소비자 이미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이윤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차분히 답변을 했던 것 같아. 나는 학생이 좋아하는 또는 즐겨보는 사회 또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뭔가 생기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공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어서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이 질문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즐겨본다고 답을 했었는데, 유퀴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의 직업군을 이제 탐구를 해보기도 하고 전공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했었던 것 같아.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기하 과목을 다 수강했던데 이런 친구들이 드문데 왜 그랬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어. 이런 형식의 질문은 예상을 못 해봐서 당황해가지고 기억에 남기도 해. 나는 너랑 반대로 왜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나는 누구보다 생기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 너는 완전 나랑 반대 질문이었네. 그러면은 너는 답변을 혹시 어떻게 했어? 물론 떨렸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기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두 과목 모두 성적을 잘 봐줄 자신이 없어서 미적분만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내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어. 난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게 뭐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제 탐구 활동 거의 한 10번 정도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가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던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차별화되는, 아니면 실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들어갔던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요거 때문에 난 합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때부터는 생기부에서 독서 활동을 안 보기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게 단순히 빠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최대한 생기부에 녹여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독서 활동을 채우자라는 마음으로 도서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게 되게 특별했고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2학년 때부터는 도서부 부장으로 활동을 또 했었거든. 그래서 도서부 행사도 기획하고 그 행사에서 쓸 상품도 막 예산도 정하고 이러면서 나는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있고 리더십도 있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했던 게 되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 나는
사회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 문제나 현상 관련된 탐구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보화 시대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뭔가 인문 계열이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도 많이 다루었다. 이런 융합형 인재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뭐 AI나 뭐 메타버스, 뭐 육지 기술이라고 알아. 막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약간 많이 이제 다루었었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가 특별히 그냥 사학과가 아니라 정보 사학과잖아. 그치, 그치. 광범위하게 그런 정보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어서 우리 학과에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 과학이랑 사회 같이 했으면 이거 하이브리드형 인재에서 난 정보 동아리에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앱을 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학술제에서 환경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앱을 제작했던 경험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 이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접 구현하고 발표까지 이어졌던 경험이라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공계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주제로 이제 원하는 사람들과 탐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했던 탐구는 미니 스마트 시티를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구성을 하는 활동이었어서 우리 학과가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 내 학과의 자랑이나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말해줄래? 나는 일단은 자유전공학부잖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은 나 과 안 맞아 이런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학과 친구들은 1학년 때 이제 자기가 무슨 과를 갈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학과 자랑을 해볼까?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아. 아무래도 IT 분야를 융합적이고 전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기획, 개발, 디자인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필요한 파트가 있으면 학과 내에서 누군가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려가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야. 또 소모임 자랑을 빼뜨릴 수가 없거든? 우리 학부가 소모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개발 소모임, 창업학술 소모임, 3D 디자인 소모임, 아니면 예체능 소모임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 학부 소모임 내에서 해커톤 활동도 열리고, 아니면 스터디나 멘토링, 강연 등과 같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대학생활의 낭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밴드 소모임도 있고. 우리 학과가 너무 초라해지는데 내가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학과는 이제 1학기 때 학과 소개의 날이라는 걸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과의 선배님들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학과는 이런 거 배운다, 우리 학과로 오면은 이런 진로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셔서 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가 또 있어. 너희 학과도 좋은데? 전과? 우리 학과의 제일 좋은 점은 진로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는 거야. 되게 진로가 다양해. 우리가 신소재니까 소재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리나 화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해주면은 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라던가 뭐 LG 생활건강, LG 화학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신소재공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 뭔가 직업에 관해서는 살짝 먼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내 학교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실습실이 2개가 있어. 컴퓨터가 엄청 많거든. 자기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거나 뭐 과제를 해야 될 때 그 실습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시험 기간에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도서관 같은 거는 예약이 다 차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실습실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아. 우리 학과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경영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래갖고 우리 학과도 신소재처럼 그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학교 생활 측면에서도 말하자면은 우리 학과는 소모임이 정말 많아. 마케팅 소모임도 있고, 경영 전략 세우는 소모임도 있고, 뭐 여행 다니는 소모임도 있고, 축구 소모임, 이런 식으로 공부 그리고 노는 것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학과라고 생각을 해, 나는. 다들 다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미리 말해주면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신소재공학과로 오세요. 경영으로 오세요. 제일 신소재공학과가 좋은 거니까 신소재공학과로 오시면은 제가 잘 밥도 사드리고. 서로에게 궁금한 것 하나씩 질문한다면? 나는 사실 작년에 엄청 힘들었거든. 고3 친구들이면은 힘든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너도 작년에 힘들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제 2학번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 나는 사실 힘들 때마다 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이 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상기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던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거나 문화 생활이나 대외 활동도 많이 즐길 수 있고, 아니면 심화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잖아, 대학 진학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고 진짜 힘들면은 약간 대학 생활 브이로그나 아니면 대학에서 올려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받고 자극도 받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 혹시 너는 어떻게 버텼어? 그 힘든 생활을? 이거 아니었잖아. 숭실대를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면접 꿀팁이 있어? 왜 내가 이 학교 그리고 내가 왜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원 동기는 면접 때 다들 질문으로 받았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내가 왜 이 학과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는데 내가 왜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이 학교만의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예시를 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고 싶다도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은 되게 좋은 지원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통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자연스러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자주 했던 게 내 생기부를 이렇게 자기 전에 꼭 맨날 읽어놨어. 그래서 회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 왜냐면 이제 통암기를 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 외웠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보면서 그냥 내 생기부 내용이 이랬구나 익히면서 그냥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내추럴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되게 떨 수도 있고 긴장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면접할 때 뭐 실수를 했더라도 그럴 때라도 꿋꿋이 하다 가면은 아마 잘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니까 꼭 열심히 하고 그냥 답변에 있어서 너무 강박적으로 막 안 나와도 되니까 실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난 말해주고 싶어. 나는 면접도 양측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얼마나 생기부를 꼼꼼하게 준비하느냐,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예상 질문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내신은 뒤집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면접 보러 다닐 때쯤이면 노시는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야, 고3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저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은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면접 답변을 할 때 답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되고 어떻게 심화 탐구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나 또 도움이 되었던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수능도 끝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전공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읽거나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전공 관련 개념들을 공부하고 숙제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면접에서 전공과 관련된 돌발 질문이 나오더라도 약간 외워서 간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던 것들을 말을 하니까 임기응변이 잘 되고 이렇게 답변도 술술 잘 나오더라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수시대에서 만나요. 안녕.